네, 안녕하십니까. 정 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개몽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저의 그 사투리죠. 사투리인데 이건 어쩔 수 없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음질입니다. 음질인데 1차적으로는 장비가 좀 후진 문제도 있겠지만 상당히 제 노트북은 좀 비쌉니다. 비싸기도 하고 제대로 돈을 주고 마이크도 구입했습니다만은 이 OBS 시스템 상에서는 제 장비가 맞지 않은지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질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아주 음질을 잡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최대한입니다. 최대한이고요. 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랄까 노트북의 스피커라든지 그냥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는 들을만 합니다만은 이어폰이라든지 헤드셋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잡음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 방편이나마 그 소음은 소음으로 대체한다고 백색 소음인 요 새소리, 봄의 산 새소리, 새소리를 가지고 배경을 깔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게나마 나고 있는 소리가 새소리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편인데요. 이 천편은 지난번 수편에 이어서 두 번째 편이고요. 하늘 천자가 있듯이 하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편에는 우주와 천체에 관한 초보적인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간 12지에 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간 12지는 단순하게 천간지지가 요즘 사람들이 그 운명 철학이나 아니면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용도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10간 12지는 우주학, 고대 천문학, 우주학의 근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만물을 수로 표현해가지고 인간들이 그 자연계, 그 하늘과 그 우주와 땅과 모든 만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체계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체계 학문입니다. 그 정보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10간 12지는 고대 사상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갑을 병정 목이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천간,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서미 진유수례라고 하는 12개의 지지죠. 이것에 관한 글자뿐만 아니고 기본 개념은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 밖에도 추나 추동의 계절에 관한 변화가 있고요. 이 본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밤과 낮과 밤,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을 이루는 그러한 책력에 관한 기본 내용들, 그 다음에 천간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나추동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보다 전문적인 부분이 여기 보면 28수란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28수란 내용이 있는데 28숙이 아니고 요 숫자 수로 읽을 숙을 잠을 자다는 숙으로 읽지 않고 수로 읽을 때는 별의 의미입니다. 별의 의미, 별성자와 같은 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읽을 때는 28수라고 해야 됩니다. 요 28수에 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 사상의 입장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이 시간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또 28수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고 천편에 나오는 기본적 내용에 관한 것들을 보다 전문가입니다. 이제 천체 물리학의 전문가들인 전문가를 통해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아주 대단한 그리고 중요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검색어로 유튜브 검색어입니다. 고천문학을 치시면 이 고천문학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름이 이지호 선생께서 강의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에 있는 고천문학 강의 영상인데요. 전체 18편이 업로드 되어 있지만 오늘 강의와 관련되어 있는 1년과 한 달, 어떻게 1년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한 달이란
그 개념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24절기, 윤년, 그 다음에 윤달, 그죠? 그래서 이제 윤법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천간지지와 육식갑자에 관한 내용, 그리고 바로 이제 28수에 관한 내용도 바로 이 강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만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뭐 전문가처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용어라든지 기본 개념에 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영상들을 구독하셔가지고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8수에 관한 내용은 이 고천문학 사이트에 있는 요 유튜브 사이트죠. 유튜브 채널입니다. 고천문학 채널에 가입하셔가지고 공부도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편입니다. 일출어 동방하여 입어 서방하니 일출즉 위주요 일립즉 위야니 야즉 월성이 저현언 하나니라. 자, 저현언이라 했습니다. 저현언. 자, 일출. 자, 해가 뜬다는 거죠. 동방. 자, 목적어 자리에서 복격으로 어가 나와 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통 이제 어조사라고 하는 요 어자는 기본적으로 어조사 우자나 어조사 호자와는 그냥 대체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요 어는 고전 문헌을 보면 이제 초기 문헌에 대부분 나오는 어조사입니다. 그때 이제 우나 호가 나오지, 글자가 생기기 이전부터 요 어가 대체를 하고 있었고요. 이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이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누구 누구에게, 누구 으로, 그 다음에 에게서, 이와 같은 어디 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조사지요. 부사격 조사들에 관한 내용을 전부 요 어조사 어가 하나가 다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공간이나 장소, 시간, 그 대상에 따라 가지고 우나 호로 요 어자가 좀 나뉘어져서 표현을 하게 되고 다양한 문장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요 어나 어조사 우, 어조사 호는 바꿔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등에 상관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나 우나 호는 어조사라고 하기면 전치사니까 뒤에 바로 명사에 이르는 공간, 시간, 공간, 그리고 공간이니까 장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목적 대상이 되는 사람, 명사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이 명사구에 맞춰 가지고 사람이면 사람에게, 그죠? 장소면 장소, 어디로, 방향이나 시간이면 부터 언제까지, 그런 맥락에 따라 가지고,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말 조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출어 동방하니까 동쪽에서, S가 원을 하겠죠. 해가 떠서 입어. 자, 해가 들어간다는, 진다는 것이죠. 자, 서방, 서쪽으로 진다. 자, 요거는 에서 으로가 되죠. 이처럼 좀 플렉시블하게, 좀 편안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출즉 위주요. 자, 요 낮주자죠, 낮주자. 자, 그리고 이 곧적자는 이른바 곧적의 부사로 쓰이지만 연결 의미로서 한다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출즉 하면 해가 나면, 해가 뜨면, 그죠? 해가 뜨게 되면 위주. 자, 요 낮주자죠. 낮이 되고. 자, 해가 뜨면 낮이 되고, 그죠? 일립즉. 자, 해가 들어가면, 지면, 자, 면이라고 합니다. 위야니, 밤이 되니, 밤이라 하니 되고, 밤이 되니. 자, 야즉. 그러면 밤이면, 그죠? 밤이면, 아니면 밤이 되면, 월성이니까 달과 별이, 별성자죠. 달과 별이 저현언 하나니라. 나타날 저자죠. 일반적으로 요 저자는 나타날 저, 아니면 분명할 저 그러는데, 분명하다, 선명하다. 자, 이 말은 감춰진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고, 나타나고, 분명하게 되는 것. 그 외에도 요 저자는 다르게 보면 우리, 기록을 하다, 글을 쓰다, 기록을 하다는 의미로서, 글을 짓다 할 때 짓다. 아니면 우리 저술을 하다 할 때, 그죠? 그래서 저서, 아니면 저명한 인사할 때, 저명한 인사는 좀 드러난 인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짓다, 저술하다, 기록하다는 뜻도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견이라고 했죠. 볼견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나타나고 드러나고 눈에 보이다.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이는 쪽으로 의미가 쓰이면 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저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현은 우리 보면 나타날 현자는 이렇게 쓰죠. 그죠? 원래는 이제 볼견 하나가 둘 다 썼다가 나중에 임금왕 구속변이 와가지고 나중에 지금 현재의 우리가 현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은은 기본적으로 요 앞 시간이죠. 앞 시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죠. 그죠?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은이 의문사로 쓰이느냐 아니면 맨 뒤에 어조사로 쓰이느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맨 뒤에 나타날 때 요 은에는 어찌라고 하는 의문사도 되지만은 맨 뒤에 와서 해석은 필요 없지만은 어기를 보다 분명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쓰고, 또한 대상이 되는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차라든지 아니면 어지의 의미죠. 자, 대명사의 역할도 함께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어차나 어지의 의미, 자,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단정보다는 진술의 명확한 어기란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면 달과 별이 나타나느니라 아니면 나타난다 하고 딱 분명한 어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일출로 동방하여 입어 서방하니 일출적 위주요 일입적 위하니 야적 월성이 저현은 하나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요 문제은 28수인데 28수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봅니다. 천유 위성하니 위자 위성 천유 위성하니 금목수화토, 요 금목수화토가 5성이요. 금목수화토가 5성인데 금목수화토 5성이 시야요. 바로 이거다. 바로 뭐가 이거냐 하면 위성이라는 거예요. 위성. 우리 인공위성 할 때도 이 위성 용을 씁니다. 인공위성 할 때도 이 위성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유경성하니, 자, 조가 공통조죠. 천유 경성이네, 경성. 자, 합해서 이거를 이제 경위라고 그러죠. 경위. 자, 위경인데 경위 하면 요 경위, 그죠? 경위인데 이 경위에 관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경위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분명히 살피고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위. 자, 경위. 이 경자는 날경자고 위는 시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날씨 그러죠. 날씨. 중국이라든지 중국어 천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일본은 댕기라죠. 천기 해가지고 천기 댕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날씨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날씨라고 하잖아요. 날씨는 다른 게 아니고 날줄과 시줄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합친말입니다. 합성을 한 것이죠. 날씨가. 자, 그러면 날은 날줄이고 실은 시줄인데 다름이 아니고 날줄은 위에서 아래니까 세로죠. 세로. 그리고 시줄은 양옆으로 좌우로 횡으로. 자, 이렇게 흐르는 물이라든지 줄기, 기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로로 앉아서 시줄이라고 합니다. 시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위라면 날경시위라고 하거든요. 다르게는 우리 보면 경락이란 말도 있죠. 경락할 때 경하면 날경자고 나가면 시락인데, 요것도 경은 세로고 락은 가로입니다. 자, 요 경위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원래 또 다르게 또 경과 위의 뜻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일하지 어떤 사고를 치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경위를 조사한다 그러죠. 경위를. 자, 그러니까 경위 전부 다 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전부 다 경위를 조사하는 이야기인데, 이 경위에 관한 개념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미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우리 볼 때 여러분 그죠? 경도 하면 동경, 서경이라는 표현이 있죠. 경도. 자, 그래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서울에 위치할 때 좌표를 찍을 때 경도 몇 도, 그 다음에 위도에서 북위 몇 도, 그러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전역을 보면,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와 132도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자, 위도는 북위 33도와 43도 사이에 있다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 말하는 이제 경과 위가 이게 있는 거거든요. 경과 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자, 이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계 지도, 뭐, 눈금에 있는 그런 지도를 하려니까 전부 다, 저작권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료 사이트에 가서 가져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도는 제가 이야기했죠. 경도는 수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도는 좌에서 우죠. 좌우로 되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볼 것 같으면 경도는 영국이죠. 영국인데 영국에 가면 그린위치 천문대가 있죠.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도를 합니다. 영도를 하고, 자, 그래서 이 좌우로 15도씩, 오른쪽으로는 동쪽이죠. 요거는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경. 아까 맞죠? 동경이라 하고요. 자, 왼쪽으로 이제 서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가다 보면 한 바퀴 지구본이 삥 돌면 180도 중에 딱 반이 되니까 여기 180도, 여기 180도까지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 반대편에서. 자, 그러니까 동경 180도까지가 있고요. 서경 180도까지가 있는 겁니다. 지구본을 가지고 딱 볼 것 같으면요. 자, 그래서 여기 5도, 뭐 10도, 15도, 25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동경 아까 말하는 24도와 32도인가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동경. 자, 그러면 이 위도는 위도는 이제 적도를 줘. 여기 적도예요, 적도. 적도가 돼, 영도가 되겠죠, 정도. 그러면 북쪽은 우리 지구본의 북반구라 그러죠. 북반구고, 안쪽은 남반구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래 있겠죠, 그죠? 자, 위로 점선을 꺼가지고 몇 도의 숫자가 올라가는데, 자, 여기, 자, 아까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군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잘 외우지 못합니다만은. 자, 여기 있는 우리나라가 124에서 132, 33에서 43이죠. 124에서 130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가 124에서 132도 동경 여기가 있고, 위로 가다 보면 24에서 32였죠. 그래서 우리 38선 하면 38도가 가운데 물리게 되는 거죠.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위라고 하는 북위. 남쪽에 있으면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은 세우는 거, 위에서 아래로. 위는 횡으로 가는 게 위입니다. 그래서 경위니까 세로 가로. 저 보면 유튜브의 채널에 유명했던 채널이 있죠. 가로세로 연구소. 다 이런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쓰는 사람의 경락 있죠. 경락. 요 경위나 경락이라 그랬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원래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지만은, 사람의 경락 중에, 이제 경 중에, 경하면, 우리가 경혈도 보면요. 크게 12개의 경맥이 있는데, 경이 있는데, 사람의 경혈도, 경락의 경맥의 혈도 상하로 이렇게 기운이 흐르는 것을 경이라고요. 좌우로 흐르는 것을 낙이라고 합니다. 낙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맥과 낙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경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우리 배틀을 짜고 있죠. 배틀을 짜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이제 배를 짜고 있는데, 원래 보면 먼저 있는 거죠. 배를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죠. 위에서 아래. 자, 여기 경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바디에다 끈을 메어가지고 좌우로 가는 거, 여기 위가 되겠죠. 위. 이제 경위가 되겠죠. 경위. 자, 여기서도 세로와 가로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 천유 위성하니 위니까 횡입니다. 횡. 자, 지구와 같이 하늘에는 지구와 같이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 이걸 오성이라 하죠. 여기다가 태양과 달을 합치면, 천이 아니고, 자, 태양과 달을 합치면
칠료라고 그래갖고 7개의 별이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위니까 수평으로 있다. 같은 레벨에 있는 별이다. 원래는 태양계에서 같은 레벨, 같은 수성,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죠. 높이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위성이 있는데, 자,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 요것을 이제 오성, 요 오성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 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있는 게 하늘에는 천유, 요 원래 공통조겠죠. 천유, 경성, 한유. 경성은 이제 수직으로 있다는 거죠. 수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일을 하셔야만 할게. 실제 이제 이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유체계 중에 지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특히 이제 인간들은 하늘로부터 뭔가 기운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투영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태양이죠. 해와 달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별들인데, 그 별들 중에서도 해와 달과 같은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오성이라는 거예요. 오성. 그렇기 때문에 위니까 같은 레벨에 있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 여기 나오는 이제 28수가 있는데, 요 28수는 다름이 아니고, 잠깐은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유튜브 사이트 고천문학에 가셔가지고 중남대학교 우주천문과학 그 대학의 강연 영상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같은 레벨, 같은 높이에서 이 확장된 개념이 있죠. 확장.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봄일 것 같으면 봄에 지구에 있을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요 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기 남쪽으로 와서 여름일 때 보이는 별들, 그 다음에 가을이 됐을 때 보이는 별들, 주위에 있는 별들이 있습니다. 전체 은하계가 저 멀리 은하계가 아니고, 원래 은하계 중에서도 이 태양계는 아주 그 변방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전체 은하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일본 황도면이라고 하는데, 황도면과 같이 같은 기울기와 같이 평행하게 확장된 영역에 있는 그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별자리들을 이야기할 때 이 방향이 우리 뭐 동서남북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동일 것 같으면 요 동쪽에 있는 요 별자리 영향을 준다든지 또 별자리가 각항저방 신미기라고 하는 각성, 항성, 수라고 그래야 되겠죠? 각수, 항수, 저수, 방수, 심수, 미수, 기수라고 7개의 별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서쪽이겠죠, 그죠? 서방이겠죠. 서방에도 7개 별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남방에도 7개 별자리, 북방에도 7개 별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28수라고 하는데, 근데 관계를 보면 수직의 관계, 우리가 말하는 위와 아래의 관계가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뭐 신분책이라든지 사회적 모든 책에서 수직 책에는 좀 관계가 멀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수평 책에는 관계가 가까운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위의 의미는 위는 가깝다는 거예요. 같은 레벨, 같은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지구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한테. 그 다음으로 달이에요, 달이고. 그 외에, 목화토금수, 금, 목, 수화, 토, 요 5개의 오성, 전체 7개죠. 7개의 별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바로 지구와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위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경성은 아까 세우는 수직관계입니다만은 좀 멀리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었는 게 바로 각항저방 신미기, 그 다음에 두, 여허, 위, 실벽, 그 다음에 규, 위, 묘, 필자삼, 정혼, 유성, 장익진. 요 4개의 방향에 있는 것들을 바로 28수랍니다. 그 47, 28이 되겠죠. 28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28수에 관한 개념들을 이야기하자면요, 한두 시간 갖고도 안 돼요. 안 되지만요. 실제 원래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겠죠, 그죠? 뜻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한자 자체의 뜻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다 별자리의 이름입니다. 별자리. 그러니까 각이면 각성,
항, 저, 방, 신, 미, 기가 전부 다 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면요. 별 이름 각, 별 이름 항, 별 이름 저, 별 이름 방, 별 이름 신, 별 이름 미, 별 이름 기 이라는 게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이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동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여위실벽은 원래 북쪽이고, 그 다음에 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좀 섞여져 있네요. 섞여져 있는데, 각항저방 신미기가 기본적으로 동방 칠수라고 합니다. 동방 칠수고요. 그 다음에 규루 위묘 필자삼이 서방 칠수고, 서방이니까 백호를 상징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두후 여허 위실벽은 북쪽이고요. 해물을 상징하고, 정헌 유삼 장익지는 남방을 상징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름 자체를 다음 좀 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7별주 되고요. 맞죠? 제가 그 동서남북 방향은 다 맞을 겁니다. 맞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를 저쪽 강의 아까 고천문학 강의를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 또 왜 28요 왜 각자리 7개 별자리냐 아니면 전체 합이냐 왜 28이냐 이건 또 달의 공전 주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달의 공전 주기 항성월이라고 하죠. 달은 대략 28일에 이제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한다 보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28일은 아닙니다만은 27.323이 그래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28수를 가지고서 배당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또 나중에 이제 보다 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뭐 천문유초란 책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러한 28수가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전통 사관의 별자리는 자 우리 지상 세계의 사회 구조를 반대로 해요. 인간은 우리 보면 위에는 상률천 그랬잖아요. 하유 그 다음에 아래는 땅이 있는데 땅 위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과 모든 만물은 하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향은. 그렇지만 인간들이 생각하게 하늘의 뭔지는 하늘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우리 세계라든지 천상세계라고 하죠. 아니면 저 하늘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간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계급하고 체계화해서 우리가 이름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 전통 하늘 별자리는 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던 것인데 실제 인간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원래 그 이름이 아닌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통 별자리는 지상세계에 있는 사회, 인간들이죠. 인간들의 사회 구조를 하늘에 그대로 또 오히려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가 신 중심에서 나중에 동양에서 이제 천자 중심으로 통일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늘을 천재를 상징한다든지 뭐 북극 중심의 모든 별자리를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천상세계, 위세계와 나 죽어서 가는 또 지하세계, 지상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전통적인 사유세계, 사유체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말이 그 유명한 천인합일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은 나중에 다 합해서 하나라는 이야기는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이 인간이 제가 한자로 보기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하늘. 곧 인간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이랑 인간이랑 똑같다는 의미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이나 범주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우주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천인합일이라는 사상 체계는 결국 나중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가지고 천재, 천자 그런 개념까지 다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경위란 말은 날줄과 시줄의 줄임말이 날씨예요. 그리고 날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줄, 세로줄이죠. 그 다음에 시줄은 양옆, 횡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날줄, 시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도에 보면 아까 경도 하면 동경, 서경, 위도 하면 북이, 남이 그렇게 나누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배자 할 때도 이제 날줄이 있고 시줄이 있고요. 자, 삶의 이제 경락에도 자, 경맥, 낙맥이 있는데 요 낙맥이 이제 횡으로 도는 혈맥, 기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봤습니다.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실제 아까 있죠 하늘에는 자, 하늘 두 개 썼네요. 두 개. 자, 천유 경성하니 아까 각항저방 신맥이 두후 여허 위실벽 규류 위묘 필자삼 정혼 유익 유성 장익진 해서 요 체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보죠. 국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는데 요거는 국보 원본이 아니고 부산 시립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요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자, 열차 분야 지도에 보면 바로 28수에 관한 내용들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별을 28숙이라고 읽지 않고 수라고 읽는다. 별을 지칭할 때는 수라고 해야 돼요. 수. 자, 역시 그죠? 동방 칠수, 북방 서방 남방 이야기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제 사이트는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내용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유튜브 검색 사이트 검색어 고천문학을 치시면 요 고천문학 보니까 이지호 선생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충남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고천문학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시간이 날 때마다 심심하실 때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내용. 그 다음으로. 자, 일주야 지내. 자, 일주야, 주야니까, 낮과 밤이죠. 그 일주야니까 하루예요. 그죠? 하루. 자, 일주야 지내에, 내에, 관계 주사겠죠? 유 12시야니. 하루에 12시가 있다는 거예요. 요 12시라는 개념은, 실제 우리는 하루를 24시 개념으로 쓰죠. 서양은 24시 개념, 동양은 12시 개념. 요 12는 땅의 법이기 때문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시가 있잖아요. 그죠? 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실제 이제 하루라 봅시다. 실제 시간은 12로 보는 게 아니고 자, 밤과 낮을 24시간을 볼 것 같으면 자, 여기 아래쪽이 여기 밤 12시입니다. 밤 12시고요. 거꾸로 해볼까요? 아니면 12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6 되겠죠? 그러면 3시, 9시. 자, 3시, 9시 될 것 같으면 전체 안에 2개씩만 끄면 되겠죠? 이러면 실제 이제 하루가 24시간의 지도죠. 자, 요거를 오라고 하면, 자, 낮으로 보고요. 요걸 밤으로 봅시다. 밤을 보면 자시라고 봅시다. 자, 원래 자시는 11시에서, 자, 11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2시간 단위인데, 자, 요거는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죠? 자, 우리 한국은 7시가 아니고 보통 해가 빨리 뜨든 어쨌든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 한 30분, 북경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북경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중국 개념은 딱딱 끊어지는데, 우리는 한 플러스 한 3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11시에서 1시 사이가 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시죠, 자시고, 그 다음에 1시에서 3시까지가 축시고, 그죠? 그 다음에 1시에서 5시까지가 인시죠, 인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쭉 갈 것 같으면 요 12찌지에 나오는 시간들은 일반 그 서양역에서 의한 시간의 2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시는 그냥 시가 아니고 나중에 또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요 따로 보면 자 구분하기 위해서 시간이라 안 하고 시진이라고 합니다. 시진. 자 그러면 12시진, 12시진은 곧 요즘 말하는 24시간이죠. 24시간이라 이제 하시니까 이제 1시즌, 1시즌이죠. 1시즌은 곧 2시간이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시, 자, 요 이자는 원래 시자가 몸이로 끝나기 때문에 영이 같은 약간 장음으로 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 12시즌이 여기 12시즌입니다. 그 24시간이라는 얘기예요. 12시 회이 모여서 요
말리을 이자는 앞에 있는 회와 뒤에 도나 위, 동사와 동사를 연결주는 우리 접속사 이야기했죠. 그렇죠. 우리 말로 할 때는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연결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위 1일 하루죠. 1일이 되고, 자 1일이 되고, 요 1일이 전부 다 30일이 모여서, 1일 30일이 회의 모여서 뭐 해서 연결음입니다. 접속 연결음이 위 1월, 자 한 달이 되고, 그죠? 한 달이 되고, 위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라고 했죠. 항상 여러분 생각하랬죠. 할 위자이기 때문에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여기다, 삼다 할 때 항상, 그래서 1개월이 한 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12월 2월이, 자 10하고도 2개월, 2달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해석할 때는 12달 그러면 12달, 12개의 달, 12월, 자 10개 하고 또 2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2월 2월이 모여서 합해져서, 자 요것도 합하다 해서 합과 성을, 수로와 수료를 잇는 접속의 연결음이죠. 접속사조 연결음이죠. 자 1세, 해석자니까 한 해를 이룬다는 겁니다. 한 해를 이룬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주야지 내에 요 12지 하니, 요 12시즌입니다. 12시 회의 위 1일 하고, 30일이 회의 위 1월 하고, 12월 2월이 합의 성 1세니라. 이해하시겠죠? 그죠? 하루 안에는, 일주야 하루 안에는 12시즌이 있는데 12시즌이 모여가지고 하루가 되고, 30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2달이 합해져서 한 해를 이루니라, 만드니라.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월, 혹, 유, 소, 월 하니, 월. 자, 월. 우리 말로 일반적으로 한 달, 월이라고 하는 것, 달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유, 소월, 작은 달, 소월이니까 작은 달이 있다는 거예요. 유, 소월, 작은 달이 있어. 자, 작은 달이 있으니, 소월 즉, 자, 작은 달은 즉, 자, 작은 달이 되면, 아니면 작은 달인 즉, 29일이 위 한 달이 된다. 자, 아까 30일이 한 달 된다 했는데 29일이 한 달 된다 했죠. 자, 이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으면 지금 윤달 처리하고 윤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아까 그 고천문학 사이트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30일이었다가 작은 달에는 29일이 바로 한 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새혹, 자, 해는 한 해, 그죠? 1년 한 해는 혹, 어떤 경우는 윤월 하니, 윤월이니까 윤달이죠. 윤달이 있으니, 윤달은 즉, 윤달이 되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윤달이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13월, 13달이란 거예요. 13달이 성일세라, 일세 한 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13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윤달의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서 어디에서 오냐 하면, 책력, 달력은 태양만으로 할 수도 없고 달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태양력, 태음력을 합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책력은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간명한 수체계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1년을 시간적으로 보면 1년은 365.242 점점점점 됩니다. 시간은. 근데 공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 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한 바퀴 뺑 도는 공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공전하는 시간이 바로 365.242인데 결국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각도 도수를 보면 360도라는 거예요. 360도. 그래서 이 360도는 원의 도수죠. 원의 도수이기 때문에 이 고대 천문학에서는, 아니면 고대 학문에서는 이 주천도수라고 그랬어요. 주천도수. 주천. 두루주자에서 주천. 하늘 한 바퀴 도는 도수란 말이에요. 주천도시라고 그랬대. 360일. 자, 그러면 한 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는 360도인데 시간적으로 365일이란 거예요. 이 어떻게 달력을 만들고 배분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자, 이것도 전부 다 음양 오행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월, 달에도
양의 달이 있고 음의 달이 있다. 이 말은 큰 달이 있고 적은 달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계를 쉽게 생각하면 1년이 원이니까 한 바퀴 돌면 태양 주위를 지구 한 바퀴 돌면 36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360일이라 치자. 360일이라 치자. 그러면 나누기 12달이면 12 하면 30일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적으로는 365.242라는 우수리가 있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것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다가 음양법을 쓰자. 자, 그러면 1월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을 12달인데 여기서 자축이면진 소음이 16수래 해가지고 12 지지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1, 3, 5, 7, 9, 11은 홀수는 양의 수거든요. 양의 수거든요. 홀수는. 그리고 2, 4, 6, 8, 10, 12는 짝수 아니에요? 이거는 음의 수예요. 음의 수단 말이에요. 그 양수는 크기 때문에 31하고 음수는 작게 만들어서 29일 하자. 그러면 1년이 30일씩 12달인데 6일은 29일이니까 나머지가 그죠? 360 나머지가 지금 6일이 남겠네요. 그죠? 요 6일과 아까 1년이 시간적으로 365.242라고 했잖아요. 그죠? 합하면 요 남은 5.242가 합해지면 1년에 11.242라고 하는 시간이 남게 되잖아요. 아까 처리상 큰 달, 작은 달 하고 되면.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그죠? 2년이 지나면 22.482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적어도 한 달은 아까 28일이라고 그랬다면 28일 만들려고 하면 보니까 한 2년 7개월 정도 걸리면 나머지 28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만들어진 날을 가지고 윤달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2년 7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되면 윤달이 한 달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매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보면 다달이 2년 7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윤달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 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밀려나기도 해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윤달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까 고천문학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월록 한데 달에는 홀로 작은 달이 있는데 이 작은 달이 음의 달이에요. 4, 6, 8, 10, 12월. 자, 작은 달이 되면 29일이 한 달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달이면. 자, 또 한 해에는 혹은 어떤 경우에는 윤달이 있는데 윤달이 되면 요 13월, 요 13번째 달이죠. 13월이 한 해를 이루게 된다. 13달이 1년을 이루게 된다. 한 해를 이루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천간지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간지지에 관한 내용이고, 뒤쪽에 이제 사계절에 관한 내용인데, 시간상 보니까 남은 시간을 가지고 다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남아있는 요 천간지지에 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에 관한 내용은 바로 이 천편, 이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편 내용이 좀 길고요. 나머지 나중에 물편, 그 다음에 지편, 인편은 또 저거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긴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천편에 대한 이야기가 하늘의 별과 그리고 책력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 또 12지지, 10간 12지지, 천간지지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이야기가 힘듭니다. 자, 아무튼 천편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